장달령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스포츠 인사이트, 스포츠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바로 에어조단 스니커즈의 대표적인 브랜드죠. 에어조단의 탄생 비화, 그 뒷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,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에어조단 브랜드 로고 보시죠? 점프맨이라고 하죠. 점프맨. 예. 바로 마이클 조단을 상징하는 이 점프맨, 이 로고가 탄생된 때는 1984년입니다. 물론 초창기 처음에 로고는 이거는 아니었죠.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, 아무튼 이 에어조단 브랜드 로고가 탄생된 지 거의 한 이제 40년 가까이 되죠.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 그 브랜드 라인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, 지금 보면은 거의 매년 이 에어조단 이 제품의 매출이,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, 1년간 약 30억 달러에 다다르다고 합니다. 대단하죠? 예. 그 나이키의 대표적인 그 하이 브랜드 그 에어조단의 그 마케팅 파워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요 에어조단이 이제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,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사실 1984년 이 에어조단이 탄생되기 이전에 농구화는 이제 말 그대로 전문 선수들이 신는 이른바 일반인들이 신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. 그래서 1984년 이 에어조단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스니커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었죠. 그런데 바로 이제 이 나이키 회사가 이 에어조단을 출시하면서 이 스니커즈, 농구화가 일반인들이 착용하기 시작하면서, 특히 젊은이들, 이것이 이제 큰 하나의 시장을 형성을 했는데, 이 나이키는 원래 이제 필 라이트하고 빌 바우먼이 이제 공동으로 설립을 했는데, 1964년에 처음에는 이제 회사 이름이 나이키가 아니었죠. 블루 리본 스포츠라고 그였다가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나이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. 그 로고가 바로 유명한 스워시, 승리의 여신을 뜻하는 그 스워시, 나이키 그 로고로 되면서 이제 나이키가 회사명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나이키가 처음에는 그 육상 종목에 그 집중을 했고요. 그것이 이제 메인 카테고리가 됐었죠. 그러다가 이제 물론 그 회사가 성장하려면 육상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, 이제 다른 종목에 또 그 전략적으로 또 선택을 해서 또 진출을 하고,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크로스오버 시장 에 또 이제 전략적으로 진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. 그러한 이제 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이제 시작이 된 것이 1972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제 그 1972년에 제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조금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. 바로 이제 그 조지 가빈이라고요. 당시 NBA 프로농구 선수로서 이제 그 유명한 인기 있었던 선수. 이 선수를 스폰서십하면서 바로 이제 그 본격적인 스니커, 농구화였던 대중화 시대를 열려고 하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, 이 선수를 이제 하나의 모델로 해서 이제 마케팅을 추진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선수를 통해서 그때 이제 어떤 신발을 내세웠느냐, 바로 지금 이제 여러분 보이는 이 농구화 흰색에 검은색 스워시 로고가 박혀 있는
이 농구화죠. 이 농구화가 이제 나이키 블레이저입니다. 나이키 블레이저로 불리웠는데, 이 조지 가빈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스맨 그 닉네임이 아이스맨이죠. 이 선수를 통해서 이제 그 마케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뭐 아주 대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죠. 그러다가 바로 이제 1984년에 바로 이른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그 정말 재능 있는 어린 선수가 NBA에 들어오면서 정말 이 선수로 인해서 이제 프로농구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, 또 이 마이클 조던에 대한 인기가 증폭되면서 프로농구 NBA의 농구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나이키가 이 선수를 가만히 둘지 않겠죠. 그래서 이 선수를 만나서 이 나이키의 고위층들이 이 선수를 만나서 이제 스폰서십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. 그 이전까지는 이 마이클 조던은 사실은 아디다스를 즐겨 신었다고 합니다. 예, 그 나이키의 라이벌인 아디다스 농구화를 즐겨 신었는데, 이 나이키와의 스폰서십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나이키를 신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젊었을 때 그 당시 마이클 조던,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어깨에 맨 이 농구화처럼 검은색과 빨간색이 같이 조화롭게 이제 되어 있는 이 에어 조던 이제 농구화를 신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브랜드인 에어 조던 하이 브랜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초창기에 그 에어 조던 마크 로고는 이겁니다. 그죠? 예, 약간 지금 보면 약간 좀 촌스럽죠. 촌스럽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혁신적인 그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, 이 디자인은 물론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.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제 점프맨이 나오죠. 이것처럼 이렇게 점점 그 레노베이션 되다가 아까 처음 해봤던 그 이제 점프맨 로고로 이제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발생됐는데, 어떤 문제가 있느냐? 요 1985년 이제 그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이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에어 조던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이 에어 조던의 그 이제 농구화를 마케팅을 하고, 또 이 선수가 이제 그 농구화를 이제 신으려고 하는데,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이처럼 적색과 검은색이 그 대표적인 그 컬러였죠. 에어 조던 브랜드 제품에. 그런데 당시 NBA의 51%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, 어떤 그 룰의 내용은 뭐냐? 농구 선수 농구화는 51%가 흰색이어야 하고, 나머지 색은 그 구단의 컬러와 동일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, 팀메이트와 동일한 또 컬러의 농구화를 신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물론 2000년에는 그것이 폐지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한 룰이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이키가 런칭하면서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, 이 NBA가 여러분 지금 사진 영상에 보이죠? 서면으로 이건 안 된다. 51% 룰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에어 조던의 상품 빨간색과 검은색이 들어있는 그 농구화는 이 마이클 조던이 신을 수 없다. 신고 공식 경기에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문서로까지 보냈던 거죠.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공식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 선수는 이 검은색과 빨간색이 들어있는 이 에어 조던 농구화를 신지를 않았고 비공식 경기에 신었다고 합니다.
그런데 처음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서 나이키는 이 마이클 조던 선수가 이 에어조단 농구화를 신고 나가서 그러면 이제 뭐 벌금을 받겠죠. 그때 뭐 기록에 의하면 5만 불이었다고 합니다. 예. 근데 이 5만 불을 나이키가 다 대신 대납 할 계획까지 세웠고 또 실제 또 그렇게 대납을 하기도 했고요. 정말 나이키가 전사적으로 이 에어조단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벌금, 대납까지 했던 것이죠.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도 하나의 노이즈 마케팅이라서 이러한 것들이 그때 당시 언론에 또 보도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에어조단, 이 농구화에 미국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또 불러일으켰고,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에어조단 첫 번째, 에어조단 퍼스트, 이 첫 농구화가 5만 켤레가 출시가 됐는데 이 5만 켤레가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나이키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이후에 나이키 에어조단 1, 에어조단 2, 에어조단 3 계속 이제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는 거고요. 출시될 때마다 정말 대성공을 거뒀고,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80년대, 90년대에 이 농구화 신는 것이 또 하나의 유행이 되었던, 트렌드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죠. 그리고 또 이 나이키 에어조단을 신어야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얘기가 되는 또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보는 것처럼 이 마이클 조단의 이 덩크슛 컨테스트에서 이렇게 이 금지된 이 에어조단 농구화를 신고서 또 이렇게 나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. 이게 또 화제를 불러일으켰죠.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에어조단이 총 32개 버전의 그 신발이 출시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점프맨 로고는 바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마이클 조단의 바로 이 점프 덩크슛,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죠. 그래서 바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, 잠깐만, 예, 이렇게 멋있는 이 사진을 또 이렇게 연출하면서 또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점프맨 에어조단 로고가 새롭게 탄생된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을 형상한 바로 이 에어조단 로고, 지금의 이 이제 에어조단 로고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요. 또 중간에 한 2015년에는 이 어느 한 사진 작가가 나이키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기도 했죠. 이 에어조단 로고는 자기가 원래는 이 점프맨 이 사진을 일시로 나이키에 사용을 허락했는데 이것을 무단 사용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. 그러나 뭐 결국은 이제 바로 기각을 당하기도 했죠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이키 에어조단은 그야말로 그 대성공을 거두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에어조단 그 농구화는 뭐 흥행을 하고 있고요. 특히 뭐 이제는 농구화뿐만 아니라 의류라든가 다양한 액세서리에서도 이 에어조단 그 로고 브랜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도 나이키의 서브 브랜드로서 이 에어조단은 아주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, 이 에어조단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NBA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? 이 나이키의 어떤 이러한 그 에어조단의 그 브랜드 마케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벤처마킹 한다고 그럴까요? 그래서
커스텀 디자인 슈즈라고 하는 그 선수만의 어떠한 그 마케팅과 관련된 그 농구화 출시하는 것이 아주 많이 붐이 되었죠. 그러나 에어 조단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스포츠 인사이트는 이 에어 조단 이 브랜드의 어떤 탄생,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